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순열이라는 건 뭐라고? 선택을 해서 걔네들을 다시 배열까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 생각해야 돼. 선택한 다음에 그놈들을 배열. 선택, 배열. 그게 순열이었어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선택만 할 거예요. 선택만.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는 건 결국은 걔네들을 배열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앞에 우리 지금 앞에 숫자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2, 3, 4, 5. 그 중에서 내가 1과 2를 선택했어요. 두 개의 숫자를 선택을 했다면. 그치? 그러면 선택을 했다는 1과 2를 갖고 있는 거나 2와 1을 갖고 있는 거나 어때요? 경우가? 같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걔네들을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세 안 세? 안 센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건 선택만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배열까지 하면 걔는 뭐가 된다? 순열이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순열과 이제 조합의 차이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조합이라는 것은 두 번째.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열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뭐를 한다? 선택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D 이 5명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어떤 애들을 뽑을 거냐면 대표 2명을 뽑고 싶어. 그럼 대표 2명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구별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네들을 먼저 뭐 해야 돼? 먼저 뽑아.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배열을 먼저 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2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 어떻게 돼? 순열이니까 5 곱하기 4. 이게 지금 결국 뭐야? 뽑아서 배열까지 했죠? 얘는 결국 순열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대표 2명이 결국 어때? 경우가 같죠? A, B 대표나 B, A 대표나 결국 결과가 뭐해? 같아. 그러니까 그 같은 거를 뭐 해야 돼? 중복되면 안 되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 2명을 어떻게 하는 거?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얘네들을 글로 한번 써보자면 5 곱하기 4는 뭐라고? 순열이었습니다. 순서 있는 배열을 먼저 했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은 뭐야? 2명을 지금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이 2명을 뭐 하는 거? 2명을 뭐 하는 거?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이걸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순열을 좀 가운데 쓸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건 실은 조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줄 수 있어? 조합과 순열의 관계를 찾아줄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얘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조합은 뭐를? 순열을 뭘로 나눠주는 거?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지금 그쵸? 이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나눠주는 거잖아. 그래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로 나눠줘야 조합이 된다. 그러면은 순열은 어떻게 구해야 돼? 조합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를 두 개를 뭐하면? 곱해주게 되면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조합이라는 건 선택. 그 다음에 일렬로 배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배열하는 거예요. 선택 곱하기 배열이 순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다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야? 뭐 대표 2명 뽑는다? 뭘 할 거야?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조합이라는 것은 C예요. C. C가 뭐의 약자야? 그쵸. 컨비네이션의 약자였죠. P는 뭐의 약자였어? 퍼뮤테이션. 순열의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 컨비네이션이 조합의 영어입니다. 그 중에서 약자 맨 앞에 자를 따와서 C라고 쓸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몇 개, 전체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뭐를?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지금 대표 2명을 뽑았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몇 명? 5명 중에서 선택만 할 거야. 몇 명을? 2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값을 나타낼 때는 순열과 비슷하지. 먼저 5명에서 5에서 두 번째까지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5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나눴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지. 됐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7C5는 어떻게 될까요? 7에서부터 몇 개 곱해주면 돼? 5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이렇게 5개를 몇으로 나눠야 돼? 5를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니까 5 팩토리얼 되겠죠.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5 팩토리얼 이해돼요? 5 팩토리얼 나누는 거 이해되니? 안 돼? 되니 안 되니? 안 되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돼. 우리가 지금 2명이니까 2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2 곱하기 1.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3팩토리얼인데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면 ABC, ACB, BAC, BCA, 그 다음 CAB, CBA. 이 경우는 잘 봐봐. 얘네들은 실은 다 뭐 해준 거야? 배열을 해준 거지. 근데 A하고 B하고 C하고 대표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도 결국 다 대표고 ABC, ACB 다 얘네들 다 경우가 어때? 경우가 다 같잖아요. 그치? 근데 같은 경우는 세주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거 뭐 해야 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로 나눠줬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3명일 때는 이렇게 3팩토리얼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로 나눠줘야 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실은 선생님들이 보통 다 뭐라고 설명하셔? 몇으로 나눠야 된다? 2로 나눠야 된다고 설명하는데 2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2 곱하기 1로 나눴던 거야. 알겠니? 중학교 때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대표 2명인 경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가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3명인 대표 뽑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치? 그때는 그러면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3으로 나누면 아니잖아. 그럼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야. 제가 정확하게 2 곱하기 1로 나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이유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나눠줬어야 되니까 그 경우가 다 같아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를 해볼 거냐면 이거를 해볼 거야. 7C2는 어떻게 될까요? 7C 구해볼까? 어떻게 돼? 7 곱하기 뭐야? 왜 5가 나와? 6을 몇으로 나눠야 돼?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얘를 선생님이 그냥 막 아무거나 쓴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우선은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7C5의 값을 한번 찾아볼 건데 우리가 보통 다 곱한 다음에 나누지 않아. 알겠니? 약분이 가능하니까 약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4, 3 약분했어. 5, 4, 3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는 뭐 남았어? 7 곱하기 6 그렇죠? 2 곱하기 1로 나눠준 값이 됐죠? 얘도 어때? 같단 말이야. 이 결과가 같습니다. 이게 조합의 첫 번째 성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잘 봐봐. 좀 어려운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뭐냐면 7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하는 경우와 얘는 7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을 선택하는 경우를 찾는 지금 이해가 되는 건데 반대는 뭐냐면 2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 이게 어려워 그냥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그러니까 7C5랑 7C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전 수능에서 진짜 이게 이제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을 때 수능은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 12C 10 그럼 숫자가 어때요? 엄청 크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거 다 쓴다? 아니라고.
그럼 얘랑 같은 게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12개 중에서 12명 중에서 10개를 선택하는 경우와 그 나머지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같은 거야?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66이었어요. 그냥 암산으로도 되는 문제였죠. 그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게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조합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조합의 첫 번째 성질이 되는 거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성질을 찾아가 보자. 자, 그래서 NCR 얘랑 같은 거, 얘는 뭐야? N-R과 같죠? 그치? 얘는 알게를 선택하는 경우, 얘는 그 나머지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C10과 C2가 같잖아. 그래서 이 2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0C0은 몇일까요? 얘는 약속입니다. 그죠?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값들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는 경우 얘도 몇 개가 되는 거야? 얘도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약속이에요. 됐나? 이렇게 되겠지. 다음 이제 거기 별표 치세요. 얘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NCR은 N-CR-1과 R 두 개의 결과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하려면 실은 우리가 그 전에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가 될 겁니다. 얘가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공식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돼. A 플러스 B의 1제곱에 개수들을 한번 써볼까요? 뭐가 있어요? A의 개수는 뭐가 돼? 전개했을 때? 1인가요? B의 개수는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조금 옆에다 쓰자. 좀 길어질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하면 A 제곱 그 다음에 AB 그 다음 B 제곱 개수들이 나오겠지? A 제곱의 개수는 몇인가요? 1. A, B의 개수는 2죠. 그 다음 B 제곱의 개수는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A 플러스 B 세제곱의 개수들 A 세제곱 나오죠? 개수 몇이야? 1입니다. 그 다음 A 제곱 B의 개수는 3이죠. 그 다음 A, B 제곱의 개수는 3입니다. 그 다음 B 세제곱의 개수는 1이죠. 그러면 보면 특징이 있어. 뭐가? 얘하고 얘를 더하면 2가 되나요? 응. 그치? 1하고 2 더하면 3이 됩니까? 3이 되죠. 그치? 2하고 1 더하면 또 3이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A 플러스 B의 4제곱의 개수들을 뭐 할 수 있어? 찾아줄 수 있어요. 양쪽 끝은 당연히 A의 4제곱 1이겠죠? B 4제곱도 1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1 이렇게. 그러면은 A 세제곱 B의 개수는 몇일까요? 3입니다. 그 다음 A제곱 B제곱의 개수는 몇일까요? 6입니다. 그죠? 그 다음 AB 세제곱의 개수는 4입니다. 이렇게. 얘가 이거를 누가 개발한 거야? 누가 찾아냈어? 수학자, 고대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역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아니다, 그냥 삼각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이거 설명하고 뜬금없이 왜 파스칼의 삼각형이 나오냐?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의 대표적인 성질이거든요. 뭐냐면,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이 3이 어떻게 나온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A를 몇 개 선택해줘? 2개 선택해줘. 그리고 B를 1개 선택해주는 거야. 그러면 A제곱과 B가 곱해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실은 여기는 A제곱 B의 개수야.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A하고 B하고 우리가 총 걔네들을 골라서 3개를 선택을 할 건데 A를 2개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찾아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3개 중에서 A를 2개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뭐야? 3, C, 2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A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3개 중에서 몇 개를 A 2개를 선택하는 경우야. 됐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A를 2개를 선택을 했어. 그럼 남아있는 건 뭐야 이제? B잖아 자연스럽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3C2가 되는 거야. 3C는 몇인가? 3C1이랑 같죠? 몇이야? 3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럼 얘는 반대로 이제 B를 2개를 선택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를 2개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어떻게 돼? 3, C, 2라고 해도 되고 또는 A를 하나 선택해도 되겠지. A를 하나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B를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이라고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보통을 합니다. 얘가 우리가 3, C, 0 3개 중에서 아무것도 않는 경우야. A를. 그럼 나머지 B 3개가 선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3C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3C 2. 그 다음 마지막 얘는 3C 3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3C 1이고 얘가 3C 2잖아. 그러면 3C 1과 3C 1을 더하면 6이 나와야 되지. 그치? 6은 어떻게 돼? 얘는 4C 0. 얘는 4C 1. 얘는 4C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4C1을 N은 4가 되는 거고요. R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N에다가 4, R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 4C2는 N에다가 4 대입하니까 3, C, 2 플러스 얘는 3, C, 1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3C2와 3C를 더하면 4C가 된다.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가 결국은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한 가지를 소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뭐냐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의로도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데 걔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CR의 정의입니다. 수학적인 정의.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잖아. 그치? 그러면 먼저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성질을 하나 배웠었지? 그치? 어떤 관계가 있었어? 순열을 뭘로 나눴을 때?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 수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로 나눴을 때 조합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순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이거 한번 써볼까? 복습전에서 NPR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먼저 얘를 일렬로 배열해. 그치?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몇으로 나눠줘야 돼? N-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 OP 얘 우리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원래는 뭐였어? 값 먼저 구하면 5 곱하기 4잖아. 그치? 자, 그럼 5 곱하기 4가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 먼저 얘를 일렬로 배열해.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뺀 걸로 팩토리얼로 뭐 하면?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몇이야?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치? 이 3은 어떻게 나왔다고? 5-2 N에서 R을 뺀 거. 얘는 5-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고. 그럼 같아집니까? 5 곱하기 4가 나와요. 얘가 3 팩토리얼이니까 맞니? 그래서 결국은 얘가 NPR이 뭐라고? M 팩토리얼을 몇으로 나눠야 돼? N 마이너스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같아진다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 순열. 됐니? 이게 순열이에요. 그럼 조합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를 먼저 순열해. 순서 있는 배열한 다음에 뭘로? 같은 경우가 뭐만큼 나올 거야? 이거에 팩토리얼만큼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거를 이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NPR은 뭐라고? 이거라고. 그래 따라서 NCR은 뭐라고 쓸 수 있어?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이게 조합의 수학적인 정의가 되는 거죠. 됐어? 그 앞에 있는 거 N 팩토리얼을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나눈 게 여기까지가 NPR. 그 다음에 이 R 팩토리얼은 우리가 수녀를 R 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 조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의 정의, 수학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기까지 같이 보자. 분할과 분배. 먼저 분할만 박스 치세요. 이렇게 분할. 분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분할이 어려워.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먼저 어떻게 분할과 분배가 나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생긴 바구니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바구니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탕, 서로 다른 사탕 7개를 그러니까 이 바구니에다가 분할해서 나눠 넣고 싶어. 그러면 이 바구니에는 하나도 없는 거가 없다. 그러니까 0개가 들어가 있는 바구니는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7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 5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나요? 그치? 그 다음 하나, 2개, 4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치? 5 하면 7개겠지? 그 다음에 하나, 3개, 3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나요? 그쵸?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 다음 2개, 2개, 3개 가능합니까? 그죠? 2개, 하나, 4개는 왜 안 돼? 얘랑 겹쳐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안 겹치게끔 숫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2개, 3개. 또 있나요? 또? 없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7개를 우선 나눠줬어. 얘 자릿수리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을 할 건데 봐보세요. 우선은 7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7시 1이겠죠? 근데 7개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됐어. 이제 몇 개 남았니? 6개 남았잖아. 7개 중에서. 그럼 6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6시 1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개 중에서 5개 선택하는 경우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됩니까? 이게 나눠주는 경우야, 분할. 그치? 그런데, 옷이 5. 숫자가 5야.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봐봐. 얘네들을 우리가 하나 5개를 넣을 건데, 하나를 넣은 거, 그리고 또 1개를 넣은 거, 사탕 1개씩을 넣은 거, 바구니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 하라는 거야? 경우를 세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경우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같은 경우를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없으니까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어?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결국은 7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는 뭐야? 7시, 얘는 6시, 얘는 4시, 4 이렇게 되는 건데 1, 2, 4 하나 바구니에 하나 들어있고 또 다른 바구니에 2개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바구니에 4개 들어가 있어. 그럼 다 구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숫자를 나눠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7시 1, 얘는 6시 3, 얘는 3시 3 이렇게 되는데 3개는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구별할 수 없잖아. 3개 들어있고 3개 들어있는데 어떻게 걔네들을 뭐 구별을 지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팩토리얼로. 이 경우를, 이 두 가지 경우를 뭐 할 거니까, 같아질 거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네? 그치? 얘는 7시
얘는 5C. 그 다음 얘는 3C3 이렇게 되는 거고. 3C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들을 구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얘네들은 다 곱하기예요. 연속으로 뽑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얘까지가 뭐야? 분할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배는 선생님이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구니에다 이름을 붙여줬어. A, B, C 이렇게. 여기까지 우선 나눠주고 분할하고 그 다음에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가 정해지는 순간 뭐 해야 돼? 일렬로 배열하면 돼요. 왜? 얘네 한 묶음 될 거고요. 그 다음 얘 한 묶음 됐고 얘가 한 묶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우리는 지금 세 묶음을 만드는 것까지가 분할이었어.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하고 지금 바구니가 구별이 되는 순간 A에 들어간 놈, A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 되겠지? 이 묶음들 중에서 세 가지. 그치? 그 다음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한 가지 얘네들을 곱해주는 거. 그게 분배. 분배는 쉽죠? 분할이 조금 어려운데 분할만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됐습니까? 이게 뭐였어?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4의 스토리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별거 없죠?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몇 번까지 했나요? 14번? 15번? 15번까지 했나요? 유형 16번 하면 되죠? 그래서 조합 나오면 선생님이 이건 조합이라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유형 16번 몇 번까지 이제 30 28?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보자. 문제 써있는 거 해보자. NPR 얘 36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CR 15인가요? 그러면 조합과 순열의 관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조합은 어떻게 구해야 돼? 순열을 뭐 해주면 돼? 이거만큼의 경우수가 다 같아지지? 그러니까 글로 뭐 해야 돼?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NPR이 360이니까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15 곱하기 R 팩토리얼이 360이다. 그럼 15 나눠주면 R 팩토리얼만 나오겠죠? 그죠? 구해보세요. R이 몇인지. 줄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안 줄지.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면 선생님이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 이해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NCR 조합과 순열의 관계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으니까 NCR을 우리가 이 순열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NPR이 360이잖아. 그러면은 15는 R 팩토리얼 분의 360이잖아. R 팩토리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15 R 팩토리얼은 360. 양변 15로 나누면 R 팩토리얼 값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연습하다 보면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 두 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실은 유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에 우리 정수배 했던 거 기억납니까? 3, 4, 5, 50, 23 이런 것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순열과 조합 배울 때는 이런 것들쯤 하나 외워두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유리합니다. 답 나왔니? N을 못 구하겠는데. N을 못 구하겠어? 그럼 여기다 R은 나왔어? 네.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 R 팩토리얼은 몇인가요? 24? 그죠? 24는 몇이야? 4 팩토리얼? 4, 3, 2, 1 곱하면 24죠? 그래서 얘가 24. 5 팩토리얼은 몇인가요? 여기다 5 곱하면? 120인가요? 한 이 두 개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R4 구했어. R4니까 NP4가 360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N에다가 5를 대입해보세요. 5 대입하면 몇이야? 120인가요? 맞아? 5P4, N 찾아야 되니까. 5P4는 120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맞아? 5. 5P4. 근데 안 나왔잖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몇이야? 6 대입해볼까?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나옵니까? N은 몇이야? 6. 하나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쵸? 대입하는 게 실은 좋아요. 당연히 공식으로 풀 수 있지. 그치? 공식으로 푸는 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멋있게 풀다가 시간 다 가요.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풀라고 안 합니다. 선생님이 원래 실은 잘 대입하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절대로. 근데 대입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자연수가 나올 때는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연수는 한계가 있잖아. 굉장히 찾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실은. 풀이를 할 때. 됐습니까? 나왔죠? N하고 R. 그 다음 이거. 유형 17번. 이게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증명을 해서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파스칼의 삼각형의 이게 성질이죠, 그지?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결국은 얘네들을 정의로 얘네들을 같은지를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얘네들을 우리가 쓰기 전에 먼저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 그럼 얘네 결국은 수녀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 5p2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 5p는 뭐라고 써야 돼? 5팩토리얼 그 다음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분모가 결국은 3 더하기 이거 5가 나와야 돼. 그쵸? 그럼 얘 정의가 어떻게 돼야 돼? 먼저 순열 n-1 팩토리얼을 여기에서 이걸로 나눈 거 몇이야? n-r-1 팩토리얼 나누고 얘하고 더해서 5가 나와야지. 얘하고 더해서 얘가 나왔어. 그럼 n-1에서 n-r-1을 빼면 얘가 나오겠지. 몇인가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n-1 나와? 2하고 3 더하면 5 나와? 그지? 얘하고 얘 더하면 n-1 나왔지? 곱한 거 아니에요? 뭐가? 더한 거예요. 곱한 거지? 뭐가? 저희 3팩, 2팩. 곱한 겁니다. 이거 3팩. 곱한 거. 얘도 지금 곱했잖아. 그게 더해서 뭘 더해? 그 3하고 여기 더하면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를 봤을 때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얘하고 더하면 5가 나온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왜냐면 NCR의 수학적인 정의가 뭐야?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n-r이랑 r 더하면 n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보여준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죠? 지워 되겠지? 예시가 편해요? 이게 편해요? 예시가 편하잖아요? 숫자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이걸 안 쓴 거야. 예시를 숫자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기 좋아서. 눈에도 잘 들어오고. 자, 얘도 마찬가지. 얘 팩토리얼. 그죠? 5 팩토리얼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먼저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 몇이야? n r 팩토리얼. 맞니? 여기에서 이거 뺀 거 팩토리얼. 맞아? 그 다음에 이거 팩토리얼이잖아. 이거 팩토리얼. 이렇게. 따라왔어? 따라왔니? 다시. 여기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5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5에서 2 뺀 거 3 팩토리얼 n-1에서 r-1 뺀 거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거 팩토리얼 이거 팩토리얼. 맞아? 됐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을 살짝금 뭐 할 거야? 바꿔줄 거예요. 뭐를? 이제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을 살짝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얘네들 뭐 해야 될까? 통분해야 되겠지? 분수잖아.
계산하려면 더하려면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셔야 돼요. 최소 공배수. 자 그러면 얘하고 봤을 때 이 팩토리얼이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5 팩토리얼은 어떻게 구해야 돼? 5부터 하나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곱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5-1 팩토리얼은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1을 뺐어? 그럼 맨 앞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거지? 여기하고 봐봐. 얘는 n-r이지. 얘는 n-r-1이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n-r 팩토리얼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다고. 어떻게? n-r을 하나 곱해줘. 맨 앞에다가. 얘 5를 곱해준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얘하고 같아지려면 결국 뭐냐면 얘를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맞니? 자, 5 팩토리얼 얘를 하나 들어볼게.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5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되니? 같잖아. 맞아. 5부터 1까지 곱한 거랑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랑 똑같잖아. 그치? 여기다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 씌운 거. 여기서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 씌운 거 같아졌네? 맞아. 맨 처음에 n-r을 곱해주고 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을 뺀 거를 팩토리얼. 여기서 1을 뺀 거를 팩토리얼. 맞니? 같아졌죠? 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갈 거야, 절로. 자, 가보자. 이제 n-r 팩토리얼 대신에 얘를 대입할 거예요. 됐니? 먼저 얘 먼저 했으니까 얘 먼저 쓰자. 자, n-r 팩토리얼은 n-r 곱하기 n-r-1 팩토리얼에 r-1 팩토리얼은 그대로 써줘. 이렇게. 됐어? 자, 잠깐 이거 지우기 전에 또 뭘 바꿔야 되냐면 얘를 바꿔줘야 돼. r 팩토리얼. 그럼 r 팩토리얼 뭐라고 써줄 수 있니? r 곱하기 r-1 팩토리얼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이제 얘네들을 활용한 거야 또. 이제 지울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도 써보면 n-r-1 팩토리얼은 그대로 두시고 r 곱하기 r-1 팩토리얼 이렇게. 됐어? 지금 뭐만 바꿔줬어. 왜? 통분하고 싶어서. 그치? 통분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은 그대로 두고 분자는 그대로 뒀어. 자, 같은 거 찾아볼게. n-1 팩토리얼. 지금 노란색 친 거 같니? 그치?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같니? 근데 얘는 r이 곱해져 있지. 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곱해져 있어? n-r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같게 하려면 여기다는 분모분에다 뭐 곱해주면 돼? n-r 곱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곱해줘야 돼? r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같아지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할 수 있어? 분자를 더 할 수 있잖아.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맞니? 자, 그래서 곱해보자. 자, 먼저 여기 먼저 n-r을 곱할게. 여기를 곱해야 되니까. 맞니? n-r 곱해주면 어떻게 돼? 곱하면서 바로 쓸게요. 봐봐. n-r-1 팩토리얼에다가 n-r을 곱했어? 무슨 팩토리얼이 될까요?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맞니? 이해돼? 여기다 우리 지금 이 보라색 박스 친 걸 여기 지금 잡으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항에다가 곱할 거 아니야. 분모 분자에다 n-r을 곱할 거라고. 근데 분모에 n-r-1 팩토리얼이 있는데 그 얘네들 곱하면 뭐가 된다고? n-r 팩토리얼이 된다. 됐어? 그 다음에 n-r 분자에다 곱해주고 이렇게 됐니? 지금 그러면 뭐 남았어? 얘네 남았지? r 곱하기 이렇게 됐죠? 지금 n-r만 곱한 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맞니? 다음 오른쪽에 있는 항. 자, 여기에다는 뭘 곱할 거야? 왼쪽에 있는 부족한 거 r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r 곱하기 r-1 팩토리얼은 뭐야? r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는 n-r 그대로 써주시고 n-r-1 그대로 써주시고 r 팩토리얼 r을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당연히 분모는 같아져야 돼. 우리 분모가 같게끔 지금 곱한 거니까 맞니? 그러면 분모는 당연히 뭐가 될까? 당연히 뭐가 될까? 통분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됐어? 이제 예쁘게 써볼게. n-r 팩토리얼 에다가 뭘 곱했어? r 곱하기 r-1 팩토리얼은 뭐니? r 팩토리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n-r 팩토리얼 에다가 r 팩토리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항도 같아야 돼. 같게끔 우리 지금 여기 보라색 박스를 다 양변에 양쪽 항에다 곱해준 거니까 맞니? 됐어? 그치? 이제 분자만 더 해볼게. 인수분해 할 거야. 뭐 한다고? 인수분해. 왜? 계산하려고.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같니? 맞아? 묶어낼 수 있지? n-1 팩토리얼로 묶어냈다고. 남아있는 거 뭐야? n-r이랑 r 남아있지? 그 두 개 더하면 뭐야? n이지? n-1 팩토리얼에다 n 곱했어. 그럼 뭐야? n 팩토리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n 팩토리얼 이렇게. 그러면 조합의 정의가 뭐였어? NCR의 정의가 뭐야? NCR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고 또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 이렇게 같아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수학적인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정의한 거야. 증명한 거라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계산이 조금 느릴 뿐인 거야. 알겠어? 알겠니? 네. 된 거? 다시? 오케이. 봐봐.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 박스 친 거는 공통 인수잖아요. 공통 인수로 묶어서 앞에다 썼어. 그럼 남아있는 건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n-r이랑 r 더하면 몇이야? n 이렇게. 그러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됐어요? 됩니까? 이 문제가 시간 제일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요. 증명하는 거. 자, 겁나 쉽네. 18번 보세요. 의사 7명,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대. 그럼 의사 7명에서 3명 뽑는 경우 어떻게 되니? 의사 7명 중에서 3명 뽑았네. 그 다음에 간호사 6명 중에서 뽑는 경우는 6시 3? 얘네들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죠? 맞니? 값 찾아보세요. 나왔어? 나왔니? 하나만 해볼까? 얘는 뭐야? 765? 얘는 321? 약분. 답은 35. 맞아? 얘는 암산으로 되잖아. 654 321 나누면 20? 20. 됩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돼. 쉽지? 생각보다? 해보자. 자, 유형 19번. 자, 12명 있는데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해 12명 있는데 5명을 뽑는데 혜원이하고 민준이를 모두 뽑는데 그러면 혜원이하고 민준이 지금 뽑혔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카펠라 회원은 전체 몇 명이야? 남아있는 이런 혜원이와 민준이 뽑혔잖아. 몇 명 남았어? 10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될까? 그치. 5명을 뽑을 건데 혜원이하고 민준이를 뽑혔으니까 3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끝. 이해돼? 그죠? 어렵지 않죠?
자, 됐습니까? 됐죠? 쉽지? 그러면 19팔에다가 3, 2, 1 하면 3 하나 약분, 2 하나 약분 하면 3, 4, 12에 120인가요? 그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선생님보다 훨씬 잘할 거야. 암산하는 거 이런 거. 아직 방식을 잘 몰라갖고 계산이 안 되는 거지. 나중 되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해요. 계산이라 이런 건. 자, 해보자. 남자 6명, 여자 6명 있네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 밑줄. 적어도 한 명씩 밑줄. 적어도 한 명씩 밑줄. 자, 적어도 나왔네. 우리 순열에서도 배웠죠?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전체에서 뭘 빼야 돼? 반대 개념을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남자 한 명씩, 남자 한 명이 적어도 포함된다? 반대는 뭘까? 여자만 뽑힌다. 그 다음에 여자 한 명이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된다? 남자만 뽑힌다. 이 개념이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전체에서 반대 개념을 빼는 거니까 전체는 몇 명이야? 12에서 몇 명 뽑아야 돼? 4명 뽑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남자만 뽑히는 경우 뭐야? 6시 4 이렇게 됐고 여자만 뽑히는 경우도 어떻게 돼? 6시 4 이렇게. 얘네 둘은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얘는 뭐 해야 돼? 빼줘야 되겠죠? 됐어? 그럼 이제 적어도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이 조금 헷갈리지? 자,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잖아. 그러니까 남자만 생각해봐. 적어도 남자가 한 명 이상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 말은 전체에서 남자가 아무도 없는 거를 빼버리면 적어도 한 명씩은 있는 거야. 한 명 또는 2명 또는 3명 또는 4명 있을 수 있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남자가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된다. 반대는 여자만 뽑힌다. 남자가 아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된다. 남자는 한 명도 없다가 되는 거고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된다. 여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를 그러니까 더하는 거지. 이해돼? 이게 조금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막 주체 없이 막 흔들려요. 근데 하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됐나요? 됐죠? 12C 4는 몇인가? 4, 3, 2, 1이니까 61, 5, 9, 40, 480, 아니다 495인가요? 그지? 495. 6C 4는 6C랑 같잖아. 그 몇이야? 15? 15, 15. 30 빼주면 되겠지. 그죠? 6C 4를 다 계산하려면 안 돼. 그 조금의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거 할 때 다른 문제 한 문제 더 풀어야지. 유형 21번 보세요. 자, 어덜트 5명, 칠드런 6명 이 뜻이에요. 그지? 그럼 5명 중에 3명 뽑는 경우니까 뭐야? 5, C1. 그 다음 6명 중에서 2명, 6C.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곱해야 되겠지. 근데 뭘 했어? 그거를 뽑아서 여기 뽑았어. 그리고 나서 뭐해? 일렬로 배열 뭐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는 3명이 뽑힌 거야. 여기까지 노란색은.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3팩토리얼. 이해돼? 그러니까 선택, 배열, 조합, 순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해됩니까? 안 되면,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그냥 선생님이 계속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이러면 안 돼. 알겠니? 무조건 자기가 알 때까지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선생님이 막 선생님 너무 공격적으로 알겠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왜냐면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너네들 다 좋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목소리는 커지는데 이거를 강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어.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막 목소리를 크게 막 알겠어 막 이러니까 네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못 물어봤다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여러분들은 많고 선생님 혼자서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칠판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이제 크게 하는 거지. 조곤조곤 이렇게 막 조곤조곤 하시는 학생들 계셔. 그 선생님만의 스킬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잖아.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졸아. 특히 관심 없는 애들,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한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잖아. 그럼 뒤에 있는 애들 다 졸아.所以스탠딩 책상이 의미가 없어. 왜? 서서 졸 거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조곤조곤 얘기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는 거야. 다음 보자. 자, 이것도 개념 자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형 22번. 자, 함수 개념인데요. 자, 우선은 x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냐면 1, 3, 5. 자, y에는 2, 4, 6, 8, 10. 이렇게 되겠지. 자, 봐봐. 잘 봐. 중요합니다. 이 함수는 항상 이 경우수 순열, 그리고 또는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확통을 배운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좀 많이 연관돼서 나와요.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잘 보면. 자,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 이거야. A가 B보다 클 때. 그러니까 1, 3, 5 중에 두 개를 선택했어. 그럼 1하고 3을 선택했다? 그럼 큰 게 B라고 생각하면 돼. 작은 게 1이야. 됐어? 걔네들이 어떻게 될 거야, 이제? 이거이면 뭐라고? FA가 FB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맞아? 얘가 성립해야 된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얘네들이 이제 함수에 대응이 될 거 아니야.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X에 있는 원소들이고 얘네들은 Y에 있는 원소들. 즉 치역이야. 얘네들은 정의역이고. 맞니? 정의역 X에서 Y로 화살표를 다 쏠 건데 이게 성립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이 F가 되는 거지. 얘네들이 Y값, F값 되는 거잖아. 맞니? 치역이니까 얘네들 중에서 세 개가 이렇게 선택될 거 아니야. 맞아. 화살표를 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5개의 원소가 있어. 그 중에서 3개의 원소를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 그 말은 아직은 크고 작고 뭐 같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우선 3개를 선택했어. 제일 큰 놈이 있을까 없을까? 내 손에 지금 3개를 선택했으니까 있겠지. 중간 것도 있겠지. 가장 작은 것도 있겠지. 그래서 걔네들을 배열하는 게 아니고 놔주는 거야. 제일 큰 놈에다가 그거를 놓고 중간 거에다가 그 놈을 놔. 제일 작은 거를 맨 마지막에 놔. 그럼 이 순서가 성립해야 하네? 하겠지. 선택만 하는 거야. 배열한 게 아니라 선택만 해서 그 중에서 숫자를 딱 봐봐. 제일 큰 놈.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얘가 대응되는 게 FA가 되겠지. 얘가 대응이 되는 게 FB가 되겠지. 얘가 대응되는 게 FC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작고 그 다음 크고 이렇게 제일 크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야 된단 말이야. 3개를 선택만 했어. 예를 들어서 4, 6, 10 선택을 했어. 선택만 한 거야. 내 지금 손에는 4하고 6하고 10이 있어. 그지? 얘를 10을 줘. 얘한테 6을 주고 얘한테 4를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성립해 안 해? 한다고. 난 지금 배열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라고. 뭘만 했어? 선택만 한 거야. 이해돼? 선택만 해주는 거야. 내가 얘 배열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근데 우리는 이거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에 맞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선택만 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놈 얘 줘. 중간 거 얘 주고 제일 작은 거 얘 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어?
됐니? 선택만 한 거니까 같은 경우는 없지. 지금 5개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선택했어. 동시에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등호는 생각 안 해도 돼. 이해돼? 그 다음에 FA가 FB보다 작다. 그 말은 뭐냐면 작은 값이면 A, 그러니까 여기 X, 그러니까 X의 원소 중에서 작은 값이면 그 치역도 작다라는 뜻이잖아. 맞아. 그 말은 큰 값이면 그 함수가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1에서 2, 3에서 6, 5에서 10. 근데 1에서 2, 3에서 6 했는데 5에서 4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라고.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커졌어. 그러면 함수 치역도 커져야 돼. 그 뜻이라고. 이거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얘네들이 화살표를 쏘는 거는 니네들 마음인데 우리는 선택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일 큰 놈을 얘 줘. 얘 제일 큰 거. 대자 어떻게 쓰지? 제일 큰 거, 큰 거. 대자 생각하다. 큰 거. 그 다음에 얘는 중간 놈 줘. 그 다음에 작은 놈 줘. 선택만 해서. 난 배열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선택만 해서 이미 정해져 있어. 선택하는 순간. 조건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선택만 해서 얘네들 큰 거, 작은 거,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딱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야? 이거야.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 왜? 이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3개가 선택이 돼야 된다고. 치역이.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끝. 됐어? 됐니? 여기 잔하고 이 기운은 뭐예요? 잔하고 AX, BX 기운. 이거 우리가 이제 앞에 단어를 안 배워서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소가 포함된다 할 때 사용하는 그거예요. 그 수학적인 기호.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A라는 원소가 X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집합과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수학적인 기호. 그럼 포함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러면 A가 X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수학적인 기호. 오케이? 자, 유형 23번.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는데요. 한 직선에 있지도 않대. 자, 근데 뭘 찾으래? 서로 다른 직선을 찾으라고 했지? 직선은 몇 개의 점을 연결해 줘야 돼? 2개.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끝. 5개 중에 2개 선택. 맞니? 선택만 해줘야지. 자, 예를 들어서 막 이해가 안 되는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 A하고 B라는 점이 있어. 그럼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AB 직선 돼야 안 돼? 되겠지? B 직선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야. 근데 2개 어때? 직선은 같아. 선분도 같아. 반직선은 달라요. 문제 나올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왜? AB 반직선과 B 반직선 다르잖아. 시작과 끝이 방향이 다르니까. 맞니? 그래서 문제 풀면 나와요. 그러니까 반직선은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직선과 선분은 똑같지? 선분 AB, 선분 BA 어때? 같지? 그러니까 조합. 같으면 조합, 다르면 순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반직선은 순열로. 순열이죠. 그치. 자, 이렇게 삼각형에 점이 쫙 찍혀져 있는데요. 이제 삼각형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삼각형. 자, 삼각형은 몇 개를 연결해야 되니? 3개 연결해야 되지? 전체 몇 개의 점이야? 9개인가요? 그러면 우선 뭐야? 93이에요. 우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겠지? 봐봐. 여기 직선만 봐봐. 여기에서 우리 4개 점 중에서 예를 들어 3개를 선택해봐. 삼각형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여기 4개 점에서. 왜냐면 얘는 실은 이 4개 점에서 3개 선택하는 경우도 포함될 거야 안 될 거야? 되겠지 당연히.
모든 9개 점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근데 얘는 삼각형이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뭐 해줘야 돼? 빼줘야죠. 맞니? 그러니까 4개 점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돼야 된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걔를 뺄 거야. 걔 뭐야?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삼각형이 된다. 4C3. 근데 얘는 삼각형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빼야지. 맞아? 근데 얘도 있지만 얘도 있잖아. 얘도 있잖아. 곱하기 3개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은 어. 저 4개랑 어. 그저 9개 중에 꼭지점 저거 어. 저거는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포함돼도 상관없어. 왜? 이 점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중복돼도 어차피 결국 이 4개에서 삼각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중복이랑은 문제 방향성이랑 완전 달라. 뭔지 알겠어? 자, 그 다음 평행사변형 구해보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구하려면 봐봐. 범민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2개 번호 한번 선택해볼래? 1번하고 3번 선택했어요. 시영이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2개 한번 선택해볼래? 2번이랑 3번 이렇게 선택했어요. 지금 건빈이하고 시영이하고는 전혀 사전에 합의가 된 게 아니야. 알겠지? 입을 맞추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네 2개 고르고 얘 2개 골랐지. 그리고 나서 지금 그은 거를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가로선, 그 다음에 비스듬한 대각선은 이렇게 됐지. 평행사변은 나왔니 안 나왔니? 나왔잖아. 이렇게. 따라서 결론. 가로줄에서 몇 개 선택하고 가로줄에서 몇 개? 2개. 그 다음에 비스듬한 대각선에서 몇 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해서 뭐 하면 곱해주면 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평행사변을 구하는 거. 어휴, 3문제 남았는데. 안 돼. 할 수 있을까? 다 분할 분배네. 애매한데. 빨리 하자. 자,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가 각각 1개씩에 있는데 6개가 있는 거니까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밑줄. 똑같은 바구니를 몇 개의 과일을 넣는 거야. 6개의 과일을 넣는 건데 빈 바구니가 없게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눠보자. 어떻게? 1, 1, 4 됩니까? 그죠? 1, 2, 3 됩니까? 그죠? 2, 2, 2 됩니까? 그쵸? 6개 다 나눴지? 이거 말고는 더 없어요? 그지? 자, 얘는 어떻게 돼? 6C 하나, 얘는 5C 하나, 얘는 4C 4. 왜냐면 왜 5C1이 돼야 하냐면 6개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됐잖아. 그럼 남아있는 건 5개 남았잖아. 그러니까 5C1이 돼야지. 맞니? 얘는 6C1, 얘는 5C2, 얘는 3C3. 무조건 얘는 마지막은 이렇게 나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6C, 4C, 2C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아직 다 안 끝났어. 나누는 게 왜? 얘하고 똑같은 바구니인데 어떤 거를 내가 배 넣고 어떤 걸 감 넣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고? 나눠야 된다고 이걸로. 그럼 얘는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배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는 감과 귤이 있잖아. 그럼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더 이상 나눠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개수로 이미 구별이 됐으니까. 되니? 근데 얘는 몇으로 나눠야 될까?
그렇지. 3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치? 근데 지금 여기까지가 뭐라고? 분할. 근데 바구니가 지금 다 어때? 같잖아. 구별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배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눠주기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똑같은 바구니에다 선생님 밑줄 치라고 한 거고, 그 밑에 유형 27번. 똑같아. 지금 몇 명이야? 7명이죠? 7명을 3명, 3명, 1명의 3개 조로 이미 나눠줬어.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어. 그치? 3명, 3명, 1명으로 나눠라. 그 뜻이야. 나눠보자. 어떻게 돼? 7시 3, 4시 3, 1시 1 나눴어. 근데 얘네들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나눠줘야지. 같은 경우니까. 숫자 같으니까. 근데 봐봐. 얘네들을 나눠서 청소시킬 건데 과학실이 있고 음악실이 있고 미술실이 있어. 얘네들 하나를 A조라고 하고 B조라고 하고 혼자 있는 애들 C조라고 했을 때 A가 과학실 청소하는 거랑 A가 음악실 청소하는 경우가 같아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배열해줘야지. 이렇게 3 팩토리얼 됩니까?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B, C 세 묶음 나눠준 건 여기까지는 분할이야. 그래서 이 팩토리얼까지 나눴지. 분할까지. 그 다음에 과학실이 있고 음악실이 있고 뭐야 하나 체육실이라고 해보자. 몰라 기억 안 나. 이렇게 그치? 그러면 과학실을 청소할 수 있는 경우는 A, B, C 세 명 다 가능해 안 해? 세 그룹 다 돼야 안 돼? 되잖아. 한 그룹 빠졌지? 또 한 그룹 빠졌지? 이렇게. 그러니까 3 팩토리얼. 이해돼? 오케이? 마지막.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좀 시간 걸리는데 해보자. 빨리. 잘 들어. 초집중 초집중. 답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알겠지? 자 빨리. 자 지금 봐봐. 토너먼트야. 그치? 그러면 봐봐. 왼쪽 팀 오른쪽 팀 있잖아. 먼저 팀을 2팀으로 나눠야 되겠지. 세 팀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됐어? 그럼 나누는 거 어떻게 돼? 6C3 3명 나눴지? 남아있는 거 3C3. 근데 얘네 구별할 수 있니 없니? 3명인데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지. 우선 여긴 3명 나눈 거야. 그 다음에 왼쪽만 봐봐. 왼쪽에서 한 팀이 부전승으로 올라가지. 그 팀을 골라줘. 그럼 어떻게 돼? 그 팀은 어떻게 돼? 부전승 한 팀? 맞아? 그 다음 나머지는 당연히 이씨겠지. 두 팀 중에 2팀 선택하는 경우 아니야. 맞아. 근데 얘네들은 한 팀, 2팀 구별돼야 안 돼. 하나, 2개 구별되잖아. 하나 이렇게 하면 구별이 안 되는 건데 하나, 2개는 구별되잖아.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이해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 또 해야지. 부전승 올라가는 팀 어떻게 돼? 3C. 그 다음 나머지 2팀 2C. 그 다음 얘네 뭐 해야 돼? 곱해주면 되겠죠. 네. 저 위에 거에 3C3은 왜? 왜냐면 6명 중에 3팀 골랐지? 나머지 3팀 고르는 거. 그러니까 3C3. 아니 우리 여기서 7C3, 4C3, 1C1 했던 것처럼 최소 3C3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1이긴 한데 구색을 맞춰주려면 3C3을 써야지. 이해돼?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의 끝입니다. 그렇죠?